40년 전 오늘 1979년 10월 26일 여러 차례 총소리 이후 사망한 박정희 전 대통령. 10일 전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선언문을 나눠주며 독재에 맞서 나가서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신체제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법경찰들이 상주하고 심지어 잔디밭에서 학생들끼리 자유로운 담화를 하고 이런 것조차도 앉아서 정탐하고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대통령을 뽑는 권리조차도 박탈당했고 대통령이 잘못한다 말 한마디만 해도 잡아가고 가두고 두드려 패고 박정희 체제를 비판했다. 기본이 그 징역 3년입니다. 3년 사고 나와서.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문제로 유신 체제에 대해 쌓여간 대학생들의 분노가 결국 터져나온 겁니다. 부산대 학생들이 시내로 행진하자 퇴근한 직장인들과 고교생들도 합류해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다음 날인 1979년 10월 17일 부산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더 많은 시민까지 거리로 나왔고 시위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경찰들이 당연히 이 체류탄을 쏘면서 학교에 진입을 하고 F4 경찰차가 들어와서 무차별 난사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기 시작하는 군인들. 군인들이 젊은 학생들로 보니 청년들을 이렇게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막 찍고 발로 차고 구타하고 동명경찰서에서 저도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런 식으로 물고문을 당했는데 그래서 묻는 게 너그 아버지 고정간첩 아이가 이겁니다. 말하자면 북한의 그 사주를 받아서 일어난 것으로 꾸미는 거죠. 계엄령에도 시위는 오히려 가까운 마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른바 부마항쟁으로 기록된 시민항쟁입니다. 이 부마항쟁 진압을 두고 당시 세 사람의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 그리고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산에서 현장을 직접 본 김재규는 간첩이 아닌 시민들이 주축이 된 시위이니 온건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차지철과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세 사람이 모인 저녁 자리.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마항쟁의 책임을 두고 중앙정보국장 김재규는 따가운 질책을 들어야 했습니다. 차지철과의 계속된 권력 다툼으로 갈등이 누적된 김재규는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즉시 체포된 김재규는 군사재판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유치장에서 이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지만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리라고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많은 학우들은 이야 이제 살았다. (12.6) 이후 부마항쟁으로 잡혀갔던 시민들은 풀려났지만 부마항쟁은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하나는 11.6 그것에 의해서 1차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묻혀버리는 그 다음에 연속해서 경변으로서 5.18이 터졌다라고 하는 거.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고 그런 상황에서 부마를 이슈화하기 어려운.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 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올해 40주년이 된 10월 16일 부마항쟁. 40년이 돼서야 첫 사망자 인정이 이뤄지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11.6을 둘러싼 급박했던 당시 상황과 권력층의 내부 이야기는 취재기 형태의 책으로 기록됐고 영화로도 곧 제작됩니다. 유신 독재라고 하는 것은 1인 독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한 사람의 독재를 위해서 우리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그런 것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그 길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으로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에 살 것인가? 우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뭔가?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부마항쟁이라고 하는 거, 그 불의에 저항했던 거,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